안녕하세요. 경제를 아주 쉽게 설명해주는 쉬운 경제학입니다. 세상에는 화려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전기차를 만드는 회사, 로켓을 쏘아 올리는 회사,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회사들 말이죠. 이 기업들은 늘 뉴스의 중심에 있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런데 그 화려한 기업들 뒤에는 항상 조용히 돈을 벌고 있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광고도 거의 없고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써보는 일도 드물며 심지어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은 회사. 하지만 이 회사는 전 세계 기업들의 핵심 데이터를 쥐고 있고 정부, 금융기관, 대기업의 시스템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돌아가며 막대한 수익을 만들어냅니다. 흥미로운 건 이 회사가 한때는 시대에 뒤처진 기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점입니다. 클라우드 시대가 오면 사라질 회사, 과거의 유물 같은 기업이라는 말까지 들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중심에 서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 회사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기업은 화려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강력한 기술 권력을 가진 회사, 데이터베이스의 제왕, 오라클입니다. 1970년대 컴퓨터는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기업들은 데이터를 종이에 적거나 컴퓨터 안에서도 각각 따로 저장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습니다. 문제는 데이터가 늘어날수록 관리 비용과 오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때 등장한 개념이 바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를 표처럼 정리하고 서로 연결된 구조로 저장하는 방식이었죠. 이 개념은 IBM 연구소에서 이론으로 먼저 등장했지만 실제로 상용 제품으로 만든 회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바로 오라클입니다. 1977년 레리 앨리슨과 그의 동료들은 이 새로운 데이터베이스 개념을 바탕으로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상용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시장에 내놓죠. 당시 기업들은 데이터 관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고 오라클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이 작은 스타트업은 곧 기업들의 시스템 중심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오라클은 단순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라 기업의 심장을 쥔 회사가 되어갑니다. 오라클의 역사는 창업자 레리 앨리슨의 성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가장 경쟁적인 CEO 중 한 명으로 유명했습니다. 앨리슨은 기술뿐 아니라 영업과 경쟁에서도 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경쟁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시장 점유율을 뺏기 위해 가격과 전략을 과감하게 조정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단순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소프트웨어 회사가 되겠다. 그 결과 오라클은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확보하게 됩니다. 대기업, 금융기관, 정부기관까지 핵심 시스템은 대부분 오라클 위에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점적 위치는 언젠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도전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의 형태로 등장합니다. 2000년대 후반, IT 산업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바로 클라우드의 등장입니다. 기업들이 직접 서버를 운영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만큼만 컴퓨팅 자원을 빌려 쓰는 시대가 열린 것이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빠르게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해 나갔습니다. 반면 오라클은 기존 데이터베이스 중심 모델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클라우드 시대에는 오라클이 필요 없다. 실제로 오라클의 성장은 둔화되기 시작했고 회사는 과거의 영광에 머무는 기업처럼 보였습니다. 데이터베이스의 제왕이 시대의 변화에 뒤처진 것처럼 보였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라클은 결국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자체 클라우드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베이스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시장은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하고 있었고 오라클은 후발주자에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오라클에게는 하나의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존 고객들이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이미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고객들은 가장 자연스럽게 오라클 클라우드로 이동할 수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오라클은 이 점을 활용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클라우드 사업을 키워나갑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AI 시대에 들어서면서 의외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최근 몇 년간 AI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그리고 AI의 핵심은 결국 데이터입니다. AI 모델을 학습시키고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 지점에서 오라클의 강점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수십 년간 기업 데이터를 관리해온 경험, 고성능 데이터베이스 기술, 그리고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특히 대형 AI 기업들과의 협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라클은 다시 한번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한때는 후식 기업이라 불렸던 회사가 AI 시대의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레리 앨리스는 단순한 기술 창업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전략가이자 경쟁자였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기술은 중요하지만 시장 지배력이 더 중요하다. 이 철학 아래 오라클은 경쟁사를 인수하고 제품군을 확장하며 기업용 소프트웨어 제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의 스타일은 논쟁적이었지만 결과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오라클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의 영향력은 회사의 전략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오라클의 핵심 수익원은 여전히 기업용 소프트웨어입니다. 데이터베이스 라이선스,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용 애플리케이션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수익을 창출합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오라클의 고객들이 쉽게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업의 핵심 시스템이 오라클 위에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조는 오라클에게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현금은 다시 기술 개발과 인수에 투자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가 오라클을 조용하지만 강력한 기업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 시장의 질문은 단순합니다. 오라클은 AI와 클라우드 시대에서 진짜 승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미 시장에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거대한 경쟁자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오라클에게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고객 기반과 데이터 관리 기술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결국 승부는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중심에는 여전히 오라클이 서 있습니다. 오라클은 늘 조용한 회사였습니다. 화려한 제품 발표도 대중적인 브랜드 이미지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전 세계 기업 시스템의 핵심에 자리 잡고 막대한 수익을 만들어 왔습니다. 한때는 시대에 뒤처진 기업이라 불렸지만 지금은 AI 시대의 인프라 기업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가장 깊은 곳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회사 오라클의 미래는 숫자보다 데이터의 흐름 속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더 알고 싶은 기업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